마지막 강의네요. 32시강 32강입니다. 마지막은 1343회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갑니다. 자, 법 29의 7조입니다. 책 하나도 안 봐도 제가 되는데 한번 사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 봐주세요. 자, 2028년에 법이 여러 개 법을 없애버리고 새로 나왔어요. 이게 고용증대세액공제고 조특법 29의 7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을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자.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자. 근데 사람을 청년 등 외로 가르자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실제로 청년이 몇 명이 있나요? 장애인은 몇 명이 있나요? 그 다음에 입사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뭐 요렇게 한번 본 거예요. 봐서. 그렇죠? 요건 나머지고요. 그래서 사람 수가 늘었나 안 늘었나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탈이 되겠죠. 토탈.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청년이 자 80명이다. 여기는 150명이다. 그럼 230명이다. 그죠? 근데 청년은 90명이 됐고 여기는 170명이 됐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260명이 됐네. 그래서 청년, 이게 이제 1번이야. 요게 1번이에요. 요게 전체 얘를 상시근로자라고 부르고요. 이때 청년은 29세 안 되는 사람들, 요렇게, 그쵸?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군복무 기간을 빼서 29세냐 아니냐에 따라.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 근데 이게 청년도 늘고 청년 외도 늘었다. 청년은 10명이 늘었고 청년에는 20명이 늘었다. 와, 그럼 이제 이 기업이 그죠? 중소기업이냐, 중견이냐, 대기업이냐, 그 다음에, 그죠?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이냐, 수도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공제 금액을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기면 나와요, 여기에. 그죠? 자, 청년은 29살이고, 경력단절 여성은 포함, 이건 내자하고, 수도권 안에서, 그렇죠?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이 1100, 700 청년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든 사례를 수도권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게 수도권 아니고 중소기업이면 청년은 늘어난 사람에게 1100을 때리고 요 청년이 아닌 분은 700을 공제를 하자. 그때 사람 수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구할 때 1월부터 12월이 12달이 있죠. 월 1월 말, 매월 말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더해서 12로 나눈 거예요. 12로 나눈 거예요. 이게 상시근로자 수라고 부르죠. 상시근로자 수. 이걸 구해서 이러면 청년이 늘어나니까 1억 1천이고 요거는 1억 4천이고 그래서 2억 5천을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최저한세 걸리고 농특세 내는데 이게 왜 아직 오지도 않은 2027, 28이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이 됐는데 봐요. 또 늘었어. 요렇게. 그러면 이제 자, 또
청년은 열이 늘고 청년에는 30명이 늘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또 늘면 일단 요걸 우리가 단기분 공제 1차년도 공제라고 부르고요. 내년도에 또 사람 수가 늘면 요놈을 추가 공제 2차년도 공제 2억 5천을 또 해주고 요건 단기분 공제 또 1100 또 700 해서 1억 1000 37이 21 단기분 공제는 3억 2천 그러니 3억 2천도 받고 또 2억 5천도 또 받아요. 그리고요 2020년에 사람이 또 늘었다 해보지 뭐 계속 늘어 좋으니까 뭐 120에 2220이다 그러면 340이다 그러면 또 청년이 20 늘고 청년회가 20이야. 근데 이 기업이 여러분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이면 요 올해 첫 해 받았던 1차년도 단기분 공제가 그 다음에 사람이 늘면 또 추가 공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해 다음에도 또 늘면 또 추가 공제를 그러니까 쉽게 3차년도분 그러니까 1차, 2차, 3차니까 중소는 중견은 사람만 늘면 이걸 3번 해먹고요. 2029년에 단기분 공제도 또 추가 공제해 주시고요. 2차년도분으로 올해 거는 또 1100과 또 700에서 또 2억 2천에 1억 4천에서 3억 6천을 또 받는다. 어마어마한 공제. 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세액 공제는 처음 봤어요.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이런 취지로요. 이런 취지로 2018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미리 말하면 이게 2023년이 돼서 똑같은데 이거를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그래서 29의 8로 새로운 조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공제 금액을 더 늘리는 거야. 똑같은 건데 1번 청년의 나이를요. 얘는 34세. 군복무 기간 빼고요. 34세. 이게 뭐가 34세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뭐야? 1월 31일에 2월 28일에서 1년 12월 말에 그죠? 매 월말별로 해당하는 사람을 다 더해 가지고 10위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말에 이 사람의 나이가 만으로 34세 안 넘었냐? 군복무를 빼고 군복무를 뺀 기간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득 생각이 되는 게 똑같아요. 이건 29세로 따질 뿐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3월까지는 34세였고 이 사람이 4월 10일부터 35세가 됐다. 이러면 1, 2, 3월에는 청년에 들어가고 4월부터 12월에는 청년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구해서 하나 바뀐 거고 둘째 똑같은 공식인데 공제 금액이 뭐예요? 공제 금액이 저 1100을 1450으로 늘려주고 700 청년회를 850으로 늘려줬다. 중소기업일 때. 그리고요. 요 1100에 해당하는 요 1450에 해당하는 거에 경력 단절 여성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붙잡고 아무리 물어도요. 우리나라에 경력 단절 여성을 관리해서 이렇게 세액공제해 주는 사람들 없어요. 이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큰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서 청년의 나이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요. 2022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통합고용이 새로 나오니까 2023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법이 봐요. 이 회사가 2021년에도 고용증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늘었으면 좀 전에 2021년 거는 2022, 2023년에도 추가 공제가 되니까 이건 계속해서 추가 공제를 받으시고요. 2022년에 또 사람이 늘어서 고용증대에 대한 거는 요것도 2023년에 또 추가 공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는 요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을 선택해라. 선택해서 고용증대가 유리하면 고용증대로 받고 통합고용이 유리하면 받아라. 상식적으로는 통합고용을 더 많이 받았겠죠. 중소기업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중견이나 이건 차이가 없는데 중소는 이 통합고용이 숫자가 크니까 그리고 청년의 나이가 늘어나니 그래서 요놈을 선택해.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21, 2022에 고용증대를 받았던 거에 추가 공제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인원이 늘면 전체가 늘면 그 다음에 이 단기분 공제는요. 통합과 고용을 선택해서 받아라. 다만 2022년에 고용증대는 이 숫자들이 청년이 29세니까 작년에 이놈을 여러분이 작년에 이놈을 통합을 받으시면 2022년일 때 고용증대가 아니라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그래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계산해서 요놈이 요렇게 늘었을 때 요런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023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2021, 2022의 추가 공제와 2023년에는 통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사회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그죠?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공제가 있으니까 이놈도 똑같아요. 이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3년부터 요건 법이 2024년이고요. 고용증대도 법에는 2024년까지예요. 적용 기한이. 그러니 2023년에 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공제를 계속 단기분을 받으면 2024년까지도 사회보험료 공제가 되는데 이거를 통합을 받으면 이제 이건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공제도 1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은 것 이것도 23년에 추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고용증대 2021년 거, 2022년 거, 2022년에 사회보험료 공제는 2023년에 추가 공제를 받고 대부분은 2023년에는 통합으로 받아요. 통합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2024년에도 또 사람 수가 늘었으면 요것도 2022년에 고용증대를 받았을 때 2차년도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통합으로 받았던 걸 추가 공제로 받고요. 요거는 통합 받으면 이건 날라가니까 이 사회보험료 공제 2022년은 1년만 되니까 이 사회보험료 공제는 2024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단기분 공제를 당연히 아이고야 그죠? 요건 통합을 받겠죠. 선택이지만 통합이 유리하다는 전제니까. 그럼 올해는 대부분은 단기분은 통합을 받을 것이고 전년도 2023년에 통합을 받았던 거에 추가 공제와 2022년에 고용증대분 추가 공제가 받을 거예요. 사람이 늘면 사회보험료 공제는 이제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올해는 요렇게 된다. 차이점이 고용과 통합은 청년의 나이가 29세, 34세, 금액이 중소기업은 늘었고 경력 단절이 포함됐다. 근데 얘는 없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지금 법이 두 개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지만요. 뭐예요? 2025년에 법이 바뀌어서 요 전혀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나올 거라고 이미 언론에 나왔죠. 개정세법 안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통합고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회들이 어땠어요? 뭐 계엄이 되고 뭐 탄핵이 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국회가 세법이 통과됐거든요. 통과될 때 이 새로운 방법은 전혀 없애버렸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똑같이 2024년에 받은 거랑 똑같은 지금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가 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좋아 죽겠어요. 다시 책을 안 써도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됩니다. 이해됐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 계속 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봐요. 2019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봅시다. 자, 2019년에 사람이 85명이고요. 이쪽은 몇 명이라고 그럴까요? 185명이라고 그럴게요. 자, 첫째는 2018년에는 청년이 10명이 늘고 청년회가 20명이 늘어서 이렇게 각자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봐요. 전체 상시 근로자는 늘었어요. 그런데 둘째 청년은 감소했어요. 청년외는 늘었어요. 그래서 토탈로는 늘었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먼저 2019년에 여러분 단기분 공제는 전년도 대비 뭐예요? 사람이 늘었죠? 사람이 1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늘면 네팅한 금액에 누가 많이 늘었어요? 청년외가 늘었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청년에 700을 해서 7,000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네팅에서 늘어난 금액에 청년외가 느니까 혹시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청년이 아닌 분이 이쪽이 만약에 어떻게 돼요? 청년이 105명이 돼서 청년이 15이 늘고요. 여기 늘고요. 이쪽이 165명으로 해가지고 청년회가 5이 줄어도 270이죠. 전체죠. 그럼 네팅에서 청년이 늘었으면 이거는 110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2019년의 단기분 공제고요. 네팅에서 한쪽으로 몰고요. 둘째,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거를 추가 공제를 받는데 조심해야죠. 그죠? 추가 공제를 노란색으로 가는 거야. 받는데요.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헷갈리시니까 이제 지워줘야 되겠네요. 빨간색은요. 그러면 청년은 줄어들었고 되니까 청년에 대한 이 추가 공제는 공제가 안 되고 청년외 것만 되느냐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서 처음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청년이 줄고 전체는 늘으면 전년도에 요 청년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늘어난 거는 전체가 30명이죠. 이 30명 전체를 청년외로 봐서 700으로 가서 2억 5천이 아니라 2억 1천만 원을 추가 공제로 받아라. 이게 기재부 유권 해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람이 늘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늘었는데 청년은 감소했다. 청년회가 늘면 단기분은 네팅에서 청년분으로 가고 추가 공제는 사람이 늘었으니까 받는데
청년외가 아니라 청년이 감소된 이 전년도의 요 전체를 30명을 다 청년외로 보고 700해서 2억 1천을 추가 공제로 받아라. 여러분 이게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 작년에는 이게 제일 애매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이 5명이 감소하니까 이건 뭐죠? 추징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5명에 대해서는 개념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1,100으로 받았는데 이게 청년이 아닌 걸로 보면 7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400이에요. 그래서 5명이 준 거에 이 차이 400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2천만 원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추징으로 봐서요. 요 놈은 추징을 당해서 내시고요. 그다음에 요 7천만 원 하고요.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2억 8천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요건 세액공제고 요거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가고요. 최저한세 안 걸리시면 요 놈의 요 놈의 20%가 농특세로 내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할 건 작년도에 요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셨기 때문에 올해 추징을 당하면 요 금액의 20% 농특세 해당하는 금액 400은 농특세를 환급받습니다. 환급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얼마야? 5,600에 농특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그냥 요들을 네팅해서 농특세를 5,200만 납부하십니다. 요런 것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뭘로 하시면 돼요? 요거를 2023이라고 놓고 2024로 보시면 요걸 통합을 받았으면 요 놈이 1450이고 요 놈이 850이고 그리고 요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계산해서 구하라. 요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에 몰래 경력 단절이 들어가지만 별 의미가 없겠고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추징되는 금액도 뭐야? 1450과 요게는 얼마야? 600이죠. 그럼 추징을 600을 해서 3000이 추징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추가 공제도 요 놈을 요렇게 되면 요걸 850으로 추가 공제가 된다.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요것만요. 2023년에 통합이 나오니까 특히 이때 요 2022년에 요걸 2022년에는 고용증대로 해가지고 청년의 수를 구했지만 2023년에 통합을 거시려면 요것도 다시 재계산했겠죠? 34세류요. 요렇게 한 거다.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사람이 얘도 줄었다. 얘도 줄면 요게 250이면 사람이 전부 다 줄면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2023년에는 이제 통합으로 가서 요렇게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사람이 줄었어요. 토탈이 줄고 청년도 줄었어요. 토탈도 줄고 그러면 전기보다 주니까 반기분 공제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똑같죠. 전체도 줄고 요게 주니까 당연히 추가 공제도 못 받고 로직에 따라 추징을 당합니다. 추징에 당하는 건 그냥 전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뱉어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거 뱉어내고 이거 뱉어내시면 돼요. 사람이 줄어든 숫자에 대해서 요것들을 전년도에 받았던 이 금액들을 다섯을 추징하시면 되겠네요. 요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요렇게.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게 지금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이 헷갈리십니다. 자, 아유, 지저분해라. 자, 이제. 요 놈이 2024년이고요. 2025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이거였어. 요 놈이 80, 요걸, 이제 아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요 놈이 100명이고요. 요게 만약에 얼마라 그래요? 요게 200명이라 그래. 그럼 이게 300명이면 청년은 10명이 늘고요. 청년외가 30명이 늘면 단기분은 여기에 1450이고 요 놈은 850이고 단기분 공제를 받고 전년도에 새로 나온 걸로 된 요 공제들을 추가 공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봐요. 내년에 이제 숫자가 통합이 이렇게 된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95가 되겠고요. 얘는 215야. 215예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310인가요? 그러면 전체는 10명이 늘었고요. 요 청년은 5명이 감소했고요. 요 놈은 10명이 15이 늘었어. 이럴 때 여러분은 굉장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 요 2025년에 전체는 늘었지만 청년은 줄었죠. 청년은 줄었죠. 그럴 때 먼저 단기분 공제라고 하는 것 네팅에서 10명이 늘었으니까 이거는 청년외로 봐서 850을 단기분 공제로 받고 전년도의 거를 추가 공제인데 전체는 늘었는데 청년은 주니까 전년도에 늘었던 토탈 40명을 다 청년외로 봐서 850만 원으로 해서 추가 공제를 받아라. 여기까지는 했고요. 이럴 때 2023년 거에 추가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보시면 헷갈리면 안 돼. 2025년에 청년이 95면 2023년에 처음 받았던 게 90이면 뭐예요? 이거보단 안 줄었죠? 늘었죠?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 줄었지 요 2023년 대비해서는 안 줄었죠? 그러니까 이건 2023년 건 전액 다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로 전액 다 돼요. 전년도께 줄었죠. 그래서 항상 요 놈을 전전년 거랑은 줄었냐, 늘었냐, 전년도랑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런 개념. 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고용증대라는 말로 써놨지만 똑같은 개념이라 숫자만 바꾸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은 먼저 요걸 어떻게 했나 2023년에 통합을 받으셨나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았나. 그러니까 요걸 통합을 받으시면 이제 사회보험료 공제는 없어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분 공제를 통합을 받았으면 그래도 2021년에 고용증대 추가 공제와 2022년에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사회보험료는 1년만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추가 공제는 옛날 걸 받고 단기분은 단기분. 이럴 때 전년도를 청년 34세로 다시 재계산을 했고요. 올해는 그러면 전년도에 통합을 받았으면 통합의 추가 공제와 2022년에 고용증대만 추가, 사회보험료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요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취직 농특세 이런 일관된 논리로 됩니다. 이런 게 고용증대와 통합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고 이게 요게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게 조특법 29의 8의 1항이에요. 1항이에요. 그러니까 1항이 옛날에 있던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공제 두 가지가 1항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3항과 4항이 있어요. 3항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고요. 그 다음에 4항은 육아휴직급이요. 육아휴직을 내서 복직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1항이 원래 고용증대 개념이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요. 정규직을 전환하거나 육아휴직급여는
옛날 건 다 없어졌어요. 그냥 29.8에 사망과 사항, 그러니까 이건 별도 공제예요. 이건 별도로 해서 있으시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어쨌든 요 세 가지를 그냥 다 합쳐져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불러요. 1항, 3항, 4항 요렇게 나왔다라는 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가 자 1344에 밑에 1항에 보면 청년 등이라는 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입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청년이 정규직이라는 건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직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약직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청년이 들어왔는데 2년 계약직이야. 나이는 청년이라도 이건 청년 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데 2년이 지났는데 2024년 4월 10일부터 이제 이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월, 2월, 3월에는 계약직이었잖아요. 그럼 매월 12달을 더할 때 1월, 2월, 3월에는 청년 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정규직 전에 12월까지는 이건 청년으로 들어와서 요럼을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시 근로자 수는요, 그냥 1월부터 12월에 이 전체 근로자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구해서 전체에서 청년을 빼면 요게 청년의 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공식이 있다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종료일 현재 그로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수도권은 700, 수도권 밖은 772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가면, 그렇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770을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른쪽에 1345에 이건 중소중견인데 셋째 줄에 매출이 늘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처음에 중소중견이면 다음에도 그걸 똑같이 중소중견으로 본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내가 단기분 공제를 받을 때 중소중견이면 내년에 후년에 중소중견이 아니어도 추가 공제는 중소중견 걸 그대로 끌고 와서 받아라. 이런 말들이 써 있고요. 1345페이지에 지금 설명한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시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346 박스에 V2가 나오는데 세액공제 신청인데 이게 이제 정말 무지하게 많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에 2년 이내 사람이 감소하면 추징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올해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 늘어났는데 이걸 안 받아요. 2024년에 안 받고 2026년이 되면 사람이 감소 안 했어. 그럼 원래 받아도 추징 없죠. 그럼 2026년이 돼가지고 죽이죠. 2024, 2025를 뭐예요? 경정을 한다고요.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국세청이 미치려고 그런 데잖아요. 이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 청구 때문에 국세청이 업무를 못 보겠대요. 너무 많이들 들어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받고 추징당하면 뱉어. 그래서 사람을 요걸 어디서 지웠나? 추징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추징해도요. 이건 가산세가 없어요. 내가 받아먹었던 세금만 뱉어내면 되지 가산세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경정 청구하지 마시고 그냥 늘어났으면 받고 나중에 줄면 그때 더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추징하는 것들 가로 3번 둘째 줄에 가산세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은 자 봐요. 사람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전체가 감소했다. 그래도 당연하게 추징이에요. 근데 전체는 늘었는데 청년이 감소됐다.
청년이 감소됐다. 이래도 추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액공제를 받아 먹었다가 그 다음에 전체가 줄어들면 당연히 추징이고요. 전체는 늘었어도 청년이 줄어들면 추징이에요. 추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공식에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도 없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안 물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궁금하다 보니까. 자, 아이고 지저분해라, 여러분. 자, 지금 올해로 따지면 봐요. 사람이 2023년 여러분 10월 20일에 그쵸? 10월 20일에 만 34세 이하가 들어왔어요. 입사했어요. 그러면 일단 10월에 있으니까 10, 11, 10이니까 그죠? 사람이 하나 3이고 1년에 10이니까 그럼 이 사람만 있으면 3월 10일로 나누면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게 0.25가 청년이에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때 창업을 했다고 하라고요. 창업을 해서 34세 미만짜리가 들어왔어요. 청년이고요. 전체 근로자 수도 청년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0이에요. 창업하면. 그래서 이게 청년이면 우리가 했던 1450을 공제를 받아요. 근데 내년이 올해가 됐어요. 올해 됐는데 역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게 2월로 할까요? 1월로 할까요? 2월로 해요? 좋아요. 1월로 해요? 1월 20일 날 이 사람이 딱 만으로 34세가 됐어요. 2월요. 2월. 미안해요. 그러면 따질 때 이 사람이 12달 중에 한 달은 청년이었고요. 12달 중에 11달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사람밖에 없으면. 그리고 전체는 상시 근로자가 이제 12달 내내 있었으니까 전체가 이래요. 그러면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는 0.25인데 하나가 되니까 전체는 늘었어요. 1 나누기 10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요게 0.08명, 0.08. 왜냐하면 요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하는 절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0.08이면 요게 0.92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는 늘었지만 청년은 얼마가 준 거예요? 0.25에서 0.8을 빼면 아이고야 0.25에서 0.08인데 그러면 청년은 0.17이 감소했고 요거는 0.92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전체로는 0.75가 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년의 통합은 네띵한 요놈에 대해서 청년외가 늘었으니까 850만 원이 공제고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전년도 건 어떻게 됐어요? 요놈은요 청년이지만 요게 청년이 감소되니까 요놈의 추가 공제는 여기다가 이거를 청년외로 봐서 요놈이 추가 공제로 들어오고요. 근데 추징에서는요 요게 청년이 감소돼서 추징이지만 사람이 나이가 제대로 돼서 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추징을 할 때는 이거는 전혀 똑같이 청년으로 봐서 청년에 감소된 게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다시요. 10월 20일 날 이 회사가 창업을 해서 34세가 아직 안 넘은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10, 11, 10이니까 3 나누기 12달 12로 가서 이 사람은 청년은 0.25고요.
전체가 상시근로자야. 내년에 근데 이 사람이 2월 달에 만 34세가 되니까 1월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청년이 넘어도 1월까지는 청년이니까 청년외니까 그래서 청년은 줄어들었고 청년외는 늘었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만 추징을 따질 때는 이걸 마이너스로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작년에는 청년이었고 올해 나이가 먹어서 청년이 되면 안 되면 청년과 청년에는 이대로 가지만 추징일 때는 청년으로 계속 봐서 추징이 없다.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밑에 1348에 요거는 뭐예요? 보시면 사람이 늘어들어서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00, 3,500에서 9천만 원인데 이 회사가 여러분 최저한세 걸려요. 최저한세가 1,400이라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9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6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8,400만 원이 2월 됐어요. 근데 내년에 2022년에 사람이 줄어들어서 추징세액은 1,800이 나왔어요. 잘 보면 나오는데 추징이지만 전년도에 600밖에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추징액이 1,800이지만 전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600만 원만 법인세를 뱉어내고 20% 농특세는 추가로 돌려오고 그러면 2월이 8,400인데 뺀 1,200은 2월액을 죽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징당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것만 뱉어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니까 이것도 많이 내국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 회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뺀다고 그러지만 법에 내국인은 소득세법의 거주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 거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전부 다 상시 근로자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돌려주시고요. 그렇죠. 1번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런 거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1350에 가서 사망에 임원 안 되고요. 등기 미등기 안 되고요. 최대 주주 배우자 친족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어딘가에 했었지만 그죠? 근로소득, 소득세법 20조 1항이 얼마나 이런 조문은 없어요. 상시 근로자에는 등기, 미등기 임원 빼고요.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와 그 최대 주주의 그냥 배우자,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손녀, 친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뺍니다. 그리고 이거 계약직은 들어와요. 계약직은 그 대신에 청년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년이라도요. 근데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청년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온 그 달부터 청년으로 가고 그 전달까지는 청년외로 12달을 더해서 12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 수를 더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그다음에 1352에 60세 이상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60세는요. 그렇죠. 월별로 60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들어올 때 60세가 넘었냐. 그러면 매월 들어온가. 나이가 자연히 60세가 되지만 계속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들어올 때부터 60세였나? 그분들이 월말 숫자에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요런 말들 다 사례 읽어보시고요. 요렇게 돼서 오른쪽에 반가로서 한 번에 매월 말에 상시 근로자들 수 12달을 더해서 12로 나눠서 소수점 셋째 자리를 절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띄워버리고 둘째 자리까지로 사람을 구해서
청년도 그렇게 구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1354에 5번에 창업을 하면 전년도는 0으로 보고 올해 창업하면 전부 다 고용증대 올해 하면은 통합고용을 받으니까 이런 걸 받으니까 이게 창업감면과 하면 너무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복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년부터는 창업을 받든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든지 올해는 중복이 됩니다. 올해는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셔서 되고요. 그 다음에 1356에는 국세청에서 써놓은 거 좀 전에 한 말들 나오고요. 최저한세 걸리고요. 2월 공제되고요. 농특세 됩니다. 그 다음에 보론이라는 건 지금까지 했던 놈들을 숫자상으로 다 띄워준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71에 2023년부터 통합이 돼서 왼쪽에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가 29에 8에 1항으로 묶였고요. 경력단절도 1항으로 묶였고요. 정규직은 3항이고요. 넘겨서 육아휴직급여가 4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세액공제를 1항으로 묶었고 정규직은 3항, 육아휴직은 4항으로 하나 29에 8에다 묶었고 다시 말하면 2025년에 원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면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안 바뀌었어요. 2024 지금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를 잡아주셔서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와우! 거의 다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는 제가 이미 8시간을 요 고용증대와 통합만 8시간을 떠들었어요. 동영상에 있잖아요.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요런 것 지금 요것만 해도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죠? 요런 걸로 합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일반회계 기준 24시간, IFRS 24시간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 오늘 한 8시간을 각자 첨부하면 각각 32시간짜리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 기업 회계를 하는 분들인지 IFRS 인지 저는 몰라도 이 32시간의 강의가 아마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제가 많이 연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모시려 그래요. 자, 사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웬 갑자기 계엄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비행기까지 왜 떨어져서 힘든데 경기가 어렵다라고 그러고 환율이 1,500원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부처님한테 잘 되기를.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잘 모르지만 새로 누군가가 되려면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정적이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달간의 아주 힘든 기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 극복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열심히 하십시다. 그렇죠? 곧 결산하시죠. 세무조정하고 얼마나 힘드시고 매일 야근하겠네요. 그래도 조금씩 온라인 보셔서 공부하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3월 끝내놓고 좀 편하실 때 다시 또 우리 모여서 상법도 하고 IFRS도 하고 일반회계도 하고 법인세도 하고 그렇죠? 더 많은 얘기도 하고 하죠. 제가 올해부터 상담 컨설팅 업무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굉장히 컨설팅을 잘할 거라고 보는데 기회 되시면 저랑 그런 업무도 함께 하시고요.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여러분 1월 9일 지금도 영하 10도라고 찍혀 있는데 이 험한데 모르겠네요. 지금도 누굴 잡아넣니 많이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누구는 지키네 누구는 잡으러 가네 이 추운 날 여러분 다 그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새해입니다. 새해 정말 올해 한 해는 무탈하시기만을 제가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 전화, 문자들 기다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헤어지는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